안녕하세요. 포유 한일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러시아가 유럽에 수출한 천연가스 결제 대금을 루블로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가장 많은 독일이 중심이 돼 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루블 결제를 거절해 버렸어요. 근데 배경이 뭐고 향후 기대 효과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독일은 전체 천연가스 수입량의 55%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객이고, 독일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공급을 끊어버리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중심이 돼 가지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아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럽 쪽은 아마 준비를 그동안 해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비축량이라고 하죠. 석유도 비축량이 있듯이 천연가스도 비축량이 있거든요.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관을 묻어가지고 LNG를 받았기 때문에 비축 시설이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아마 에너지 비축 시설이 있을 거예요. 천연가스도 석유와 다르거든요. 가스 비축 시설은 지하 터널 내지는 바닷가에서 터널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 터널이 없어가지고 직접 이제 관을 묻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천연가스 비축 시설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3월 31일 기준입니다. 보관하고 있는 비축 에너지가 천연가스지요. 에너지가 전체 수입량의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카타르나 또는 노르웨이 등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받고 있죠. 동일만 하더라도 55%는 러시아산이지만은 나머지 약 한 45%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산 석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천연가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축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축량을 연말까지는 석유 소비량의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죠. 러시아가 천연가스나 석유를 무기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하게 거절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니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독일도 이제는 천연가스 저장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카타르와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미. 그 다음에 미국이 천연가스 수출 확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천연가스도 수출 금액이 세계 1위지 확보가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세계 전체 천연가스 공급량이 늘어나죠. 러시아까지 만약에 수출을 나중에 한다면 이제는 천연가스 가격 하락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르웨이하고도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생산량을 좀 늘려라.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리자는 계획이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끊을 것에 대비한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제 러시아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유럽을 대상으로 에너지 무기화를 추진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뒤통수 맞아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효과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지만은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르웨이, 카타르, 미국 등지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을 이미 이제 늘리기로 해버렸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면 공급 초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응 전략도 여러분들이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에너지 쪽에 투자가, 특히 천연가스 쪽은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계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생산량, 수급 문제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 영향력을 축소하겠다는 거죠. 여태까지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그 유럽을 압박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 성장에도 그 러시아가 뭐 간접적으로 영향력 행사를 해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아마 이번에 뭐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결국 장기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다라는 거죠. 천연가스와 또 석유는 대체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천연가스 쪽으로, 그러니까 탈산소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 소비량이 많아질 텐데 거기에도 대비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도 결국 나토 회원국에 참여하려고 하다가 뭐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이긴 한데,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폴란드도 문제고, 결국 지금까지 중립국으로 있었던 스웨덴이나 그 다음에 스위스까지 나토 회원국의 참여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정도니까, 결국은 이제 이번 기회에 에너지 무력화를 시켜가지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전략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유럽 안보도 지키겠다. 그 다음에 나토 회원국의 안보도 지키겠다라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목적은, 지금은 이제 탄소 전략이니까 대체 에너지 생산량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이제 좋은 기회죠. 러시아가 압박을 하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생산 시설도 확충하고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을 확대도 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안정에 그 도움이 되는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결국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리하면 그래요. 러시아가 결국은 그 천연가스나 석유를 무기로 그 서방을 압박하고자 하는 그 전략이 이번에 사실상 오히려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대러시아 주식이나 뭐 러시아 채권의 투자는 안정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 가격이 급락한 것은 회복이 되겠지만은 회복된 다음에는 러시아 국채나 러시아 주식이나 루블화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대체 에너지 시장은 활성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생산량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할 것 같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이 끝나면 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전쟁 비용 또는 그 다음에 경제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어렵게 됐다. 반대로 미국은 이제 천연가스까지 세계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